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 수급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8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17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됩니다. 0.49% 하락하면서 2059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단계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입니다. 삼성전자 0.71%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42,15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69,300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 가까이 상승합니다. 어제 이 하락세 나왔는데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22만 5천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의 강한 하락세 예상되고요. 33만 4천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10거래 연속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2%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28만 6,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현재 25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1% 가까이 하락합니다. 42,350원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5% 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92,500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어제도 1%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도 0.21%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47,000원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26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0.73% 하락세 예상됩니다. LG생활건강 오늘 하락폭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 넘는 하락폭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6% 하락하면서 690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는데요. 8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신라젠 오늘도 하락폭 키워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7만 1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 오늘 1% 가까이 하락합니다. 21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 HLB 어제도 2% 강세 나왔습니다. 2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면 3거래 연속 상승세입니다. 9만 원 선 회복하고 9만 300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2%대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0.60% 하락하면서 57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어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예상되고 19만 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권에서 10만 5,800원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진 어제도 2% 하락세 나왔는데 오늘 다시 4%의 강한 하락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4만 1,000원대 겨우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0.27% 상승세 나오면서 오늘 18만 원 선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전일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나타났던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3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해외 OTT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최근 넷플릭스와 12월 달에 방영 예정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 대한 판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버전으로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작품도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 편 이상 계약이 기대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중국의 OTT 플랫폼 사업자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판매 계약이 확정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분기 방영 예정인 남자친구 포함 동사에서 제작한 모든 작품에 대해서 판매 계약과 리메이크 가능한 IP 판매 등도 추가적인 매출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동사에 대한 실적 추정치에서 계약 변동성 때문에 중국향 매출은 매출 추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향 매출이 반영될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외형 확장과 이익 개선도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는 영업이익 단위 15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3분기 대비 일부의 실적은 하락이 불가피한 모습을 보이고 있겠지만은 주요 원인으로는 텐트폴 작품의 2018년 4분기와 1분기에 걸쳐서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이고요. 주요 매출은 현재 1분기로 조금 더 이연되는 모습입니다. 남자친구라든지 아람브라 공주의 추억 등 대형작 텐트폴 작품 2개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 등의 무형 삼각비 부담 지속이 4분기에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성장성이 떨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특성상 3분기에 워낙 좋았고 4분기보다는 1분기로 일부 이연되는 매출이나 이익 구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 이후에 4분기가 소폭 슬라이스하게 쉬면서 4분기 이후에 내년 1분기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으로 이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악화로 인해서 고점 대비 30%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실적과 방향성에 따라 주가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라든지 해외의 플랫폼 확장이라는 점에서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매매타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데요. 11월 16일 날 주셨던 오리온 홀딩스 벌써 8%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인바디도 현재 5% 넘는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 넘게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1월 9일 날 주셨던 CJ제일제당 현재 4% 가까이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애경산업 현재 14% 넘는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주셨던 HLB 3% 넘게 수익권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님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1월 16일 날 주셨던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벌써 13%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SBI 핀테크 솔루션즈 벌써 38% 넘는 수익률 나왔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1%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조이시티 벌써 6% 넘는 상승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인바디, 4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위에는 오리온 홀딩스, 그리고 2위에는 애경산업 올라와 있고요. 1위에는 벌써 목표가 터치한 엔지캠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조이시티 올라와 있고요. 4위부터 1위까지는 모두 두 자릿수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4위, 3위에는 한세 예스24 홀딩스, 그리고 2위에는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26일 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약 한 달 반에 23%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 1위에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반종민 팀장의 한올 바이오파마 올라와 있고요. 11월 12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1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부터 7위까지는 모두 18% 넘는 수익률 내고 있는데요. 5위에는 김윤 연구원의 풍산, 그리고 6위에는 신일철 소장의 보혜양조, 그리고 7위에는 송동윤 팀장의 한국카본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이용우 팀장님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현재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38%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2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힐라코리아, 그리고 3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엔지캠 생명과학 올라와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10월 26일 날 엔지캠 생명과학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목표가 달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매도를 함으로써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신약 파이프라인 EC18으로 다양한 신약 개발 중인데 우리 이거 아시면 노경에서 핵심 부분을 추출해서 EC18이라는 그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약은 우리 이거 항암제 치료할 때 부작용이 있는 구강 전만령, 호중구 감소증, 급성 방사능 중구 세 가지에 일단은 적용이 되는데 이미 아마 이상이 거의 한국과 미국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께서요, 한세S24 홀딩스 추천을 해주셨는데 좋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모의물론을 중심으로 한 최근에 이제 한세드림의 중국 유아복 시장이 좀 성장 중입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산하 정책의 이제 고령화 문제 등으로 이제 좀 폐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아동복 시장이 미국의 좀 3분의 1 정도 수준을 감안했을 때 향후 고성장이 또 다른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1월 23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8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17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가총액 순위도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관들이 현대차에 대한 매도가 집중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0위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증선이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확실성이 오래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 흐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42,400원에 현재 출발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43% 상승하면서 69,600원 선까지 올랐고 LG화학 오늘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2,0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셀트리온 어제 223,0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1,000원 오른 224,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9위와 10위를 제외하고는 별 움직임이 없는데요. 신한지주 0.12% 상승하면서 42,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0.32% 상승하면서 93,100원에 움직이고 있고 SK텔레콤 조정 나옵니다. 0.1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현재 들어와 있고요. 286,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0.17% 상승하면서 207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0.28% 상승세 나옵니다.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69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단계 만나보시죠. 네, 오늘 CJ E&M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요. 오늘 0.50% 상승세 나옵니다. 84,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 1% 가까이 상승합니다. 72,000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HLB 오늘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89,6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약보합권에서 578,3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0.46% 상승세 나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195,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권에서 105,8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 어제는 하락세였는데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43,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0.16% 상승하면서 183,4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CJ E&M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액 1조 963억,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60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CJ E&M하고 CJ 오슈팅이 합병을 하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이미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끌어주고 커머스가 밀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로는 디지털 통합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 두 번째는 해외 시장 확대, 세 번째는 미디어와 커머스 융합 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실 미디어 사업 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솔루션, 디지털 분석, 콘텐츠 기획과 제작 영역에 커머스 부분에 상품 기용을 접목하여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류 콘텐츠 영향을 기본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등 이미 구축해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머스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전략처럼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출시하여 월 구독 서비스 회원을 확보하며 콘텐츠 소비자를 커머스 이용자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사업부에서 확보한 TV, 모바일, SNS 등의 이용자 형태 분석 데이터와 커머스 사업 분야에서 확실할 수 있는 구매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과 접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V커머스 콘텐츠 제작센터는 바다 스튜디오는 뷰티, 리빙, 토이, 푸드, 트렌드 분야별 5개 채널과 홈쇼핑을 디지털로 제휴해서 보이는 1분 홈쇼핑까지 총 6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보면은 세부적으로 본다 하면은 우리 그 콘텐츠 경제 경영하는 상분기 실적에서 미디어 부분 3분기 매출액이 각각 4,068억, 그 다음에 375에서 아마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비수기임에도 우리 미스터 선샤인을 필두로 한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기 사상의 최대 미디어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광고는 3분기 1,24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 성장하면서 미디어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또 4분기에는 아람보라 궁전의 추억, 남자친구 등 이런 드라마 방영을 통해서 일단은 TV 및 디지털 광고 성장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방송 계절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콘텐츠 라인업 구축으로 안정적인 실적 지속이 전망이 됩니다. 커머스 사업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증가로 일시 부진했지만 미디어와 결합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악 사업은 우리 4분기부터 아이존 활동이 본격화되며 2017년에 보여준 원어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쇼미더머니 등 성공적인 포맷 기반의 안정적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은 다소 성숙기에 접어들어오면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최근에 뜨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71%, CJ 헐리우드는 54%, 넷마블 지분을 22%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 가치도 상승이 예상이 된다서 목표가 23만 6천 원, 손절가는 18만 9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동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동방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이제 하역 관련, 화물차 운송, 해상 운송, 항만유 이런 것도 지주회사인데요.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항만과 배후지, 내륙 거점에 지속적으로 인프라시스를 확보하는 어떤 그 설비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는 광양 선박을 종속에서 편입시키면서 선단 확대를 통한 해운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를 했습니다. 또한 보세운송, 하역업자, 보세운송 구역 운영인 이러한 그 3개 직군에서 A어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경쟁을 바탕으로 고객사 물량에 적합한 맞춤 영업과 제한력을 더욱 강화해서 우수한 고객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1,474억,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31억인데 사실 보면은 국내 철강, 조선연기 둔화에 따른 어떤 관리업체 물량 감소로 해서 일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회사는 사업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항만하역 사업 부분은 고객과 온난을 연계한 최첨단 항만 물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목포 등 주요 항만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기존 보유부두 및 배후부지, 물류센터 등 연계 사업을 확대하여 화물 처리 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카페레스를 이용한 대중국 수출을 하면의 하역,
및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선도 업체 입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지속적인 투자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하여 전문적인 항만 서비스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물차 운송 부분인데요. 전국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만 거점으로 한 그러한 연계된 물류센터 및 CI, 데포트 등 이런 내륙 운송 기지를 최첨단 운송 장비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벌크, 철강, 유통물류 등 다양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장비와 차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물류 서비스의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형 물류센터 확보 추진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상 운송 사업 부분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양한 해상 화물을 운송하는 최신 선박을 통해서 전국 주요 항만 간의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는 국내 최고의 해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시대의 경쟁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992년 포스코의 철제품의 해성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유수회사의 생산 제품, 선박플러, 조산 기자재 등 중량물 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한 광양 선박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포스코 내 외양 해상 운송 주축 사업으로 중장적인 발전을 위해 포스코 위젤 어떤 거 운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카자흐스탄 유전 확장 건설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시의 날짜가 2016년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규모가 2,269억이에요. 매출액이.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3년간은 반영이 됐는데 매출액이 약 36%를 차지하면서 올 5월부터 추진이 됐고 계속 내년 후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 회사의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보면은 최근에 보면 남북 경업죠. 그래서 낮이나 관련주인데 지난번에 석탄 수입도 동반이 샀다는 아주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거 대북 만약에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면은 우선적으로 항만 건설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동방의 일단 가치는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봐서도 역사적인 적점 10년간의 거의 최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올해 이 회사 임원들이 주식을 자사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회사는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제가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5일에 발견된 삼성증권에서 북한 관련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막 210페이지가 넘는 자료 중에 과연 우리가 남북 경험할 때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가 봤을 때 일단은 전력하고 항만이 우선순위입니다. 해서 항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북한의 이건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향후 경제 발전에 미칠 효율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국은 항만이 일단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목표가는 1,79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350원을 제시해드리죠. 이건 단기적 목표고 추가적으로도 분명히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동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월입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 자동차 부품 업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제가 두월을 추천한 이유는 부진한 업황 속에서도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동차 부품사는 어떤 타이트만 없어도 굉장히 주가가 올랐을 텐데 지금 바닥에서 좀 헤매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위 회사는 보면은 47년 됐어요. 업력에서 국내 최대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주로 이제 시트 카바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2010년 7월에 코스피에 상장이 됐죠. 76년 현대차 포니부터 현재까지 현대자동차의 내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원료 소싱부터 제품 생산까지 안정적인 비용 생산의 체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내장재 전문기업 스웨덴의 보그스탄을 인수하면서 해외 자동차 고객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 실적은 3분기 연결기 매출액이 1,103억,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78억으로서 무려 29%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어두운 밤일수록 밝은 별은 더욱 빛나게 되겠죠. 사실 이 회사 보면은 부재는 업에서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현대 기아차의 매출의 경우 실적 성장을 이끌어오는 베스트셀러 모델 물량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외 수주 물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분명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기존의 시트, 현대차 시트 업체가 다스인데
다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현대 기아차가 계속 수주를 주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두월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예상해서 제가 두월을 세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방이나 두월은 저가이지만 이거는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종목이고 그다음에 배당도 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월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450원, 손절가는 2,57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CJ ENM 같은 경우에는요, 동영상 플랫폼 사업 성장세의 기대와 함께 성장세 예상되고 있고, 이 두 번째 만나본 동방의 경우에는요, 지금 살펴보니 약 2달 동안 이 거래를 제외하고는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2%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성광밴드라는 종목입니다. 성광밴드는 이제 1963년 설립한 기업인데요. 이제 또 산업 플랜트에 사용되는 용접용 관이음새와 이제 또 생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국내 EPC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EPC 업체도 또한 주요 고객 매출처로 다각화되어 있고, 이제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427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번 매출액 증가 자체는 이제 신규 수주 증가에 좀 기인을 했고요. 영업이익 저착도 확대는 이제 미국 수출 비용 증가나 이제 판관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연평균 수주 금액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여서 오늘 추천드리려고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제 동사의 경쟁사와 달리 이제 지역별 매출이 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미국 비중이 높은 이유가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경쟁사의 품질 이슈로 인한 이제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이제 최근 미국 LNG 순수출국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미국 LNG 액화 플랜트 및 LNG 터미널 이제 발주량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이제 신규 수주 확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동사의 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중동의 매출이 이제 20% 정도로 경쟁사 대비 이제 비교적 낮아 매출 안정성도 굉장히 높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사는 수주 실적과 이제 영업 실적을 좀 더딘 속도는 맞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의 최근 수주 실적은 해외 비중 이제 그 중에서도 북미 지역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은 지금 최근 셰일 에너지 생산을 늘리면서 이제 석유 정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천연가스 액화 플랜트 공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단기적인 좀 여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10년간 미국에서 발생된 액화 플랜트 이제 투자 규모는 3.5억 규모에 이제 또 달하고 있는데요. 이제 캐나다에서도 3.4억 톤 규모와 이제 LNG 액화 플랜트 투자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LNG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 LNG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추가적인 공사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플랜트 발주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되는 시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공략은 또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1,500원,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해드린 종목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제 또 동사는 2010년에 이제 설립되었고,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이제 또 콜레라 백신, 유비콜과 바이오 의약품 이제 수탁 연구 제조입니다. 2015년 12월 유비콜에 대해서 WHO가 PQ로 승인을 좀 받았고, 이제 또 2017년 1월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또 17년 11월에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면역 증강제 ECML 생산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동사는 세계에서 세 번째 콜레라 백신 유비콜을 개발해서 WHO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공공시장의 80% 정도의 점유율로 공급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16년 9월에 플라스틱 튜브형 유비콜 플러스를 개발해서 제조 단가와 이제 또 운송비를 낮추고 2017년 8월에 WHO부터 이제 허가 변경 승인을 받아서 2018년부터 유니세프를 통해서 공공시장에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19년에는 재계약을 통해 유비콜 플러스의 수출 단가가 여전히 또 인상이 높을 가능한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올해 콜레라 백신은 또 유니세프와 장기 공급을 통해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공급되는데, 이제 또 공공시장 외에도 미국이나 유럽, 이제 또 해외 여행자 시장 진입을 위해서 허가를 진행하고 저개발 국가에 대한 등록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추천 공장의 생산 캐파가 이제 2,500만 도스 정도로 파악되는데, 향후 수요가 증가되면 또 증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또 ECML은 체내 면역 시스템을 또 활성화시켜서 면역 반응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물질인데요. 이제 또 백신이나 항암제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작용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GSK는 또 이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효능이 우수한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해서 상업성으로 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이제 또 동사도 ECML에 대해서 약효와 독성을 검증한 후에 백신과 면역 항암제 이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단기적으로 이제 또 원료 의약품 등 이제 연구원 상업용 API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또 신규 수주의 매출과 2월 효과 때문인데 2019년부터는 수주 증가, 판매 단가 상승, 이제 또 대장균 위탁 제조 등으로 분기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백신의 매출 증가로 규모의 경제가 좀 갖춰지면서 수익성도 정상화될 전망이고, 이제 콜레라 백신 매출 증가, CMO 사업 가세, 이제 면역 체계, ECML 이제 비전 제시 등을 감안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매수가는 현재가, 이제 손절가는 5,100,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 이제 또 제일기획입니다. 이제 또 최근 제일기획의 3분기 실적이 또 이제 매출 총이익의 2,625억 원, 영업이익 46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또 크게 상회해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매출 총이익은 내수 회복세 지원과 비수기로 인해서 이제 동기 대비 좀 성장이 좀 더딘 국면에 좀 그쳤지만, 해외 매출 총이익은 좀 한 8% 정도 이제 성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이 각 10.4%, 5% 정도 성장했고요. 주요 광고주가 이제 닷컴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물량과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판관비 효율화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 총이익 대비 영업이익률은 이제 또 17.6% 정도까지 높아진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렇게 또 주요 고객사의 포트폴리오 강화 효과로 연이은 후실적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 중심의 비교와 물량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매출 총이익의 60% 이상을 좀 이제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의 물량도 좀 증가하면서 이제 당분간 동사의 실적 성장 지속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최근 주요 고객사가 매체 광고보다는 좀 디지털이나 닷컴 비즈니스, 이제 프로모션 등의 비매체 위주로 또 예상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또 동사에게 굉장히 또 유리한 환경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디지털 사업의 비중은 13년 23%에서 최근 33%까지 확대된 점이 좀 가장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두 자릿수의 또 이익 증가가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M&A 효과나 이제 또 이제 닷컴 서비스 관련 인력은 또 20% 정도 가까이 증가했고, 이제 물량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라고 제가 좀 오늘 이 자리에 추천드렸습니다. 또 전체 매출 총이익의 이제 한 13% 정도를 기여하는 닷컴이 20% 가까이 확대되면 2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이 좀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19년에는 큰 외형 성장을 예상하는 이슈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높은 배당 성향 또한 또 오래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순연금이 여전히 또 4천억 원 정도 육박하는데, 예상 주당 배당 금액이 한 800원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3.5%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는 편안한 주가 흐름이 좀 예상되기도 하고, 이렇게 제일기획이 다변화된 사업을 커버하는 통합 광고회사로 변모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입증시키는 것으로 이제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또 의견 추천드리면서 이제 또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 22,400원, 목표가는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만나본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매출 안정성도 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고, 가장 마지막에 만나본 제일기획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고 또 높은 배당 성향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제로투세븐입니다. 7거래 연속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베이비 제품인 궁중비책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 실적 성장 기대감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은 아시겠지만 궁중비체, 화장품이 요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실 부분은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투신사라든가 네.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뭐 우리 쫓아가서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하락한 다음에 조정받은 후에 일단 매수하는 전략이 일단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에 좀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가격 자체가 8,480원인데 네. 한 8,300원 정도 그 정도에서까지는 아마 조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브로인데요. 주가와 거래량이 모두 강세입니다. 5거래일 최고 거래량을 돌파했는데 이용호 팀장님께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체리브로는 이제 닭고기를 이제 또 판매하는 또 기업인데요. 이제 또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제 또 최근 분기 실적이 좀 이제 증가한 이슈로 좀 이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기보다는 이제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그런 이제 모멘텀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좀 거래량이 없다 갑자기 좀 지금 오늘 같은 날 좀 많이 거래량이 좀 늘어났는데 사실 이럴 때는 이제 추격으로 매수를 좀 하시는 것보다 좀 관망을 하시면서 이제 또 가격대가 좀 안착했을 때 한 2,400원 정도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인데요. 오늘 강세입니다. 12월 남북 철도 연결 착공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최고의 주식이 아마 부산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부산산업이 남북 철도 관련주에서 그러면 철도 관련해서 왜 오를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부산산업은 그 자회사의 태명실업이죠. 태명실업이 뭐냐면은 우리 그 철도를 깔 때 침목 있잖아요. 침목. 네. 침목을 만드는 회사가 태명실업인데 그 회사의 지분이 무려 59%, 60%에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명실업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독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어떤 철도가 연결되면은 이런 태명실업의 침목이 독점적으로 공급이 됨으로써 그게 모회사인 부산산업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산산업이 처음에는 왜 오를까 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확실해졌죠. 침목을 납품한 회사다. 그래서 부산산업은 이제 조정을 끝내고 추가적인 2차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많이 오르고 있지만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시점에 매수하시고 분할 매수, 지금 시점에 매수하시고 또 한 1시간 후에 중국 시장이 개장되면 그때 흐름을 보신 다음에 추가 매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시간을 기점으로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대북 제재 예외 인정하면서 오늘 철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인데요. 해외 점유율 확대로 매출 증가 기대감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용호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덴티움이 이제 또 강한 이제 수출 실적 정상화, 또 이제 내년에도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감에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제 지금 중국 수출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이제 또 인도 매출도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이제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기관도 좀 이제 강력하게 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이제 개인 수급도 만만치 않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가에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제 최근 9만원대에서 10만원대 좀 매물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한 7만원 정도를 지지로 해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 21일 날 유비코스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10% 기록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유비코스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이제 큰 사이클 안에 들어와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할 수 있다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재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들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기에 좋다. 다만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이 이제 큰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35,000원 선 정도에서 추가 매집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제 후성이라는 기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후성을 추천드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이제 무수불산, 이제 후성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무수불산이라는 상품의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후성한테는 가장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수불산이 이제 그 가격대 자체가 이제 과거에 이제 1808 위안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이제 14,847 위안까지 좀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개선이나 매출 상승에 큰 요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차 전지와 관련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전해질 시설을 지금 2018년 이제 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이제 좀 2019년까지 완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비해서 2019년은 20% 이상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이제 매출액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는 것들,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이유로 외국인 수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틀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 단단하게 가지고 가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8,800원 선은 좀 저항 구간이 있어서 이 8,800원 이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돌파하신 다음에 매매하시는 거 이제 초기 투자, 그러니까 안전 투자 하시는 분들은 8,800원 돌파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좀 공격적인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매수하셔가지고 뭐 이제 지지 구간까지 좀 분할 매수 8,4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현재 목표가는 1,150원, 그래서 좀 높게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100원입니다. 네, 후성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조선업의 활력 재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실제로 조선업의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뉴욕 증시 휴장한 가운데 오늘 우리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0.15% 하락하고 있고요. 2066.77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으로 지수 차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길게 하락 그래프를 그리면서 9시 31분경 지금 2066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폭이 큽니다. 80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8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는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0.24% 하락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0.8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파란불을 켰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강세를 보입니다. 0.45% 오르고 있는데요. 램시마가 글로벌 연간 처방액 첫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 22만 4천 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소폭 하락했던 LG화학이 오늘은 0.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SK텔레콤 자회사 11번가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소폭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0.52% 내리고 있고요. 28만 5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김용번 증선위원장이 거래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불확실성이 오래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고요. 포스코 오늘 0.6% 하락세 연출합니다. 25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0.5%가량 소폭 조정받으면서 42,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업황 부진에 어제 미국 엔진 리콜 논란까지 터지면서 신저가를 연이어 경신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0.22% 하락하고 있고요. 9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92.36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으로 지수 한번 차트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길게 하락 그래프 그렸고요. 9시 20분경에는 69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금 상승하는 듯 했지만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69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1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8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마찬가지로 강세를 이어갑니다. 0.3% 오르면서 7만 1,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0.8%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이 0.8%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은 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AB가 강세를 보입니다. 2.15% 오르고 있고요. 어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9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메디톡스도 최근 상승 흐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2% 소폭 오르면서 58만 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오늘은 소폭 눌리고 있고요. 19만 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상승폭을 반납합니다. 0.57% 내리고 있고요. 10만 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0.17% 강세 보이고 있고요. 43,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계속해서 하락 그래프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0.1%가량 소폭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18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 롯데 및 K2 전차의 사업 재개 소식에 이어서 또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북 제재 예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27,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강세입니다. 3.65%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11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단자 마찬가지로 3% 이상 강세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을 포함한 오늘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삼성물산과 LCDC 현대산업개발 모두 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5% 가까이 하락합니다. 현재 4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도 3% 가까이 하락하면서 5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서와 영원무역 또 대적전자까지 모두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에 셀트리온 랭크되어 있고요. 2위에는 삼성전자, 3위에 현대차, 4위에 한진칼, 5위에 대아TI, 6위에 아시아나 IDT, 7위에는 신라젠, 8위에는 현대 롯데미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아시아나 IDT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IDT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로 아시아나 항공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2017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2,603억 원, 영업이익은 215억 원을 기록했고요. 무차입 경영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5,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아직 공모가를 밑돌고 있기는 하지만 2.45%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로템 자세히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 간 납기 지연에 따른 책임 공방으로 지연된 K2 전차 2차 양산 사업이 재개됩니다. 어제 양측은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현대로템은 내년 6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K2 전차 100여 대를 육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연 책임을 놓고 양측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고요. 오늘 6%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7,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환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11월 14일 날 추천을 해주신 에이블 CNC가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 58% 기록했습니다. 목표가 12,000원 넘어섰는데요. 매도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전체적인 시장 상태가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는 매도하고 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의 그 상승세는 일단은 그 시장의 상황, 뭐 광군제라든가 볼프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의미에서 그 요번에 그 매출액이 좀 잘 나온 게 요인인데 아직은 그 회사 자체가 완전히 그 바뀌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금의 상승은 어떤 그동안의 낙폭 흐름 그리고 또 시장의 흐름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쉬는 이런 전략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요즘 장세가 하도 이제 좀 어렵죠.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그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오늘은 그 아스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스트 하면은 우리가 항공기 부품주 이렇게 좀 상장 회사 중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한데 이 회사는 현재 뭐 보잉사를 비롯해서 이제 꾸준하게 항공기 관련 이런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기 부품의 특색이 한번 그 계약을 맺으면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비행기 어떤 그 기종이 단종되지 않는 한 꾸준하게 10년 이상 그 납품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듯이 이런 전반적인 그 전방 산업의 호조가 이 아스트를 따르는 이런 아스트의 어떤 수주의 증가가 이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현재 이제 보유잉에 이제 공급하는 이런 그 부품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증가되는 것이 그저 눈에 띄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장기간의 공급 계약을 이제 맺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주잔고가 그런 그 10년의 이런 장기간의 수주잔고를 기본의 바탕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현재 수주잔고가 한 2조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성의 어떤 개선 이런 것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그 영향에 따라서 전체 그 시장이 어렵지만 금년 영업이익도 한 18% 정도 증가되고 내년에는 또 더 증가된 한 63% 정도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 바로 이제 부품이 주문 들어간 게 아니고 1년, 2년, 10년 이런 식으로 장기 공급 계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가가 빠질 때는 이런 회사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따라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약간 플러스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가 매수가 유효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뭐 이렇게 높게 잡지는 않고 일단 1차 목표가는 14,000원 이렇게 보여드리고 손절가는 8,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경합주들의 좋은 출발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반장밖에 열리질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G20 정상회담과 함께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하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시장의 하락이 좀 덜하다고 해서 시장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높이면 안 되는 시점이고요. 다음 주에 이제 G20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랑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은 섣불리 기대감이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크게 움직일 확률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시장들이 계속 연결이 될 것이고요. 최근 바이오 제약 쪽이나 이런 쪽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최근까지도 변동성이 많이 컸지만 논란 이후로는 각자 회사 가치에 수렴하는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고요. 대형 바이오 제약주들이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주도주 등극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빠른 상승이냐 아니냐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차피 시장 자체가 빨리 갈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장이 빨리 가지 않는 만큼 중소형 업종 내의 종목이나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중소형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실적이 양호했던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 체결 등의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이어지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시장과 하락 상승 자체는 이제 빠르지 않는 만큼에 대형주가 아직은 이제 조금 시기상조이고요. 주요 소형 업종 내에 계속 테마주들이나 종목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움직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경협주와 바이오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관련주랑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재매수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종목이 늦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수급을 보면서 행동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은 뭐 경기 관련해서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테마주와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두신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시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케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케어젠은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기기나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펩타이드를 427개를 보유하고 있고 필러나 화장품에 펩타이드를 첨가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펩타이드 성분 자체가 이제 세포의 재성이나 활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나 세포 재생에 활용할 수 있는 헤어 필러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탈모 치료 목적의 헤어 필러와 물광 필러를 포함한 미용용 더말 필러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나 혈당 조절 음료 등을 갖고 있고요. 향후 케어제는 펩타이드 적용 범위를 미용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개발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케어제는 인슐린 수용체를 타켓으로 하는 펩타이드가 포함된 혈당 조절 음료를 개발을 했고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초도 물량으로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대량 공급을 위해서 펩타이드 공장까지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3분기에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작년 3분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 10년간 2,400억 규모의 공급을 체결을 하면서 최근에도 이제 이란 공급에 건도 있었습니다만 굵직굵직한 공급 계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50%를 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케어제는 헤어필러가 성장 주동세를 가지고 있는데 헤어필러는 이제 펩타이드 복합제를 두피에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존 제품보다는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 중동 시장에서 굵직한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최근에 이제 이란 업체와 공급이 그 증거로서 나왔습니다. 실제 케어젤의 매출이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도 국내 경기가 불안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국내 경기가 불안한 가중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가능성이 좀 있으며 최대 주주가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 시장 하락 때도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사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불안감에도 흔들림 없이 덜한 모습을 보였고요. 연말까지 불안한 시장을 감안하면 지금 꾸준한 배당금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12월 달 배당락 관련해서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차트로는 10월 중순 이후에 공매도 급등으로 인해서 공매도량의 이제 급증으로 인해서 한번 흔들리기는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란 쪽 대규모 공급 계약이랑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재차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반등세가 거래량이 이전보다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9만 원대 훨씬 높은 윗자리까지 다시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천 매수가는 이제 8만 2천 원에서 7만 8천 원 사이.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지난번에 한번 공매도 때문에 크게 무너졌던 그 자리였던 9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7만 4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